안녕하세요. 자본주의에서 조기 은퇴하고 싶은 굴비입니다. 오늘 영상의 뻘소리는 외국은 안 그런데 외국은 특히 일본이죠. 한국은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이해력이 낮은 사람이다라는 거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아주 기쁜 날입니다. TQ 단타 QLD 현황 보고 가시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도 해당이 되겠네요. 미국하고 이란이 정전 협정을 했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종이로 된 서명서에다가 사인한 건 아니고 전자 서명까지 끝낸 상태고 19일에 스위스에서 대표단끼리 만나서 실제 사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는 호재죠. S&P 500 1.65% 올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5.4%나 올랐고요. 빅스는 8.37%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을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5일선이랑 21선 사이에서 횡보를 하다가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21선 위에 안착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TQ 단타 매매 현황인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16,000불을 들어갔었는데 이거를 못 팔고 있다가 미국하고 이란이 정전한다는 뉴스 때문에 시장이 크게 올라서 일단 그 16,000달러에 대해서 81.46달러에 매도를 했고요. 이 매매가 많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차로 오전 9시 52분에 81.35달러에 99주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오후 3시 50분에 약 한 1달러 정도 오른 82.25달러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차로 오후 4시에 82.06달러에 98주를 매수했고요. 그리고 오전 5시, 다음날 오전 5시에 제가 LOC 매도를 걸어놨거든요. 83.06달러에 걸어놨는데 그것보다 크게 올랐기 때문에 84.59달러에 96주가 매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오전 5시 52분에 84.36달러에 95주를 매수한 상태입니다. 따라오셨을까요? 이거 차트에서 보시면은 일단 16,000불 매수한 거는 이 과거 차트에 있는 거고 여기서 매도 한번 하고 매수, 매도, 매수, 매도하고 여기 매수까지 된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동안 수익이 없다가 크고 긴 봉이 하나 생겼죠. 약 100만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월별 누적 현황은 이렇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총 1억 시드 가지고 단타를 하고 있는데 1억에 대해서 한 달에 150만원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도 목표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총 누적 수익금은 약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1달러 정도 높게 가격이 형성이 되면은 매도를 할 건데요. 만약에 떨어지는 거를 염려를 해서 80.5달러에 1.5차 LOC 매수를 걸어 놓을 생각이고요. 74.79달러에 2차 LOC 매수를 걸어 놓을 계획입니다. QLD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5, 6일 정도는 21선 아래에 주가가 형성이 돼 있어서 기본 매수 한 주에다가 21선 아래 한 주 추가 매수해서 총 2주씩 매수를 했었는데 어제는 21선 위로 올라와 버려 가지고 기본 매수 한 주만 돼서 총 38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34였던 게 40일로 크게 올랐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공포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S&P 500 PE 지수 같은 경우에는 25.11이었던 게 25.685로 소폭 상승했고요. 그래도 약간 중간치입니다.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35.96이었던 게 37.06으로 약 1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이게 역사적인 고점, 닷컴버블 제외한 역사적인 고점인 38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외국은 안 그런데 한국은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해력이 낮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크게 보면은 아주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은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한국이랑 외국, 특히 일본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문화가 이상하다 혹은 반대로 일본의 문화가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저는 사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국이랑 일본은 같은 동양권이기 때문에 서양이랑 동양처럼 그 유전자 레벨의 차이점까지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일본인이라서 이상한 게 아니고 한국인이라서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나라에 존재하는 제도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현상이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들 예시로 드는 게 뭐냐? 요즘에는 버터떡이라는 게 유행을 하죠. 근데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두쫑쿠가 한국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탕후루라는 게 유행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유행하는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가지 못하죠. 한번 잘 된다 싶으면은 바로 옆에 가게가 생기면서 이 매출을 다 갉아먹어 버리니까, 그리고 이 사먹는 사람들이 이 음식을 또 금방 질려해가지고 다른 음식을 사 먹다 보니까 이러한 유행이 금방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백년 가게가 흔하게 존재하기도 하고, 도심 지역이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어떤 음식이 유행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우후죽순 생겨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뭐 한국인은 뭐 냄비 근성이다, 일본의 이런 오래가는 장인 문화가 좋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혀 그 사회 구조적인 거를 분석하지 못하고 현상만 보고 그냥 한국인이라서 그렇다, 일본인이라서 그렇다, 엄청 쉬운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좀 세상을 보는 이해력이 좀 낮다. 자, 제가 챗GPT가 아니고 제미나이네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본 겁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두쫑쿠나 탕후루 같이 유행이 막 크게 올라가는 일이 없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타피오카 버블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탕후루나 대왕 카스테라 못지않게 전국을 휩쓸고 간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타피오카 버블입니다. 2019년 전후로 일본 전역에는 타피오카 붐이 불어가지고 여고생들이 이거를 들고 찍는 게 신조어가 될 정도로 유행을 했는데, 이게 한번 유행을 하니까 도쿄 하라주쿠나 신주쿠 같은 번화가에 골목마다 버블티 가게가 들어섰고, 이렇게 가게들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유행이 꺾였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뭐 한국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1, 2년 만에 엄청나게 많은 매장들이 줄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버블티뿐만 아니라 고급 식빵류, 그리고 한국식 간식도 이러한 유행을 탔다가 다시 하락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였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왜 일본은 안 그래 보일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러한 차이점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한국은 프랜차이즈 공화국이고 일본은 개인 자영업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프랜차이즈 중심이니까 당연히 새로 생겨나고 없어지는 게 쉬운 반면에 일본은 개인 자영업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생겨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임대차 계약과 원상 복구 비용이 압박이 심하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매장을 나갈 때, 한국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카페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게에 예를 들어서 옷가게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 카페 인테리어 가지고는 옷가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폐업을 하고 나갈 때는 그 가게를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가게를 쉽게 만들고 폐업하는 게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행을 탄다라고 해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가게 창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붐이 일어나고 꺼지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세 번째, 유행의 지리적인 고립. 대한민국은 뭐 서울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서울에서 유행하는 것들은 그냥 전국 팔도에 그냥 다 순식간에 퍼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본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뭐 일본 여행도 하고 출장도 많이 다녔는데, 저는 여행을 가면 오사카를 많이 갔습니다. 근데 오사카는 유명한 게 타코야키잖아요. 그런데 제가 후쿠시마는 아니고 후쿠오카였나? 그 서쪽에 있는 그 도시에 가가지고 타코야키 가게를 찾으려고 하니까 타코야키 가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각 중심, 그러니까 도쿄면 도쿄, 오사카면 오사카, 저기 후쿠오카, 시코쿠면 시코쿠, 이런 식으로 중앙 거점 도시들이 있고, 그냥 그 중앙 거점 도시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도쿄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긴 하겠지만은 한국만큼
수도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크진 않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줬는데, 조금 더 심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에도 가게가 폐업을 하면은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일본하고 다르냐라고 물어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에 있는 내부 인테리어 정도만 철거하면 되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덩어리만 남고 천장에 있는 것까지 다 떼버리고 바닥 타일도 완전히 까야 될 정도로 철거를 완전히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철거하는 업체를, 한국은 그 가게를 임대한 사람이 업체를 수배를 해가지고 선정할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주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진행한다는 독소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건물주랑 철거업체랑 짬짬이 해가지고 비싸게 부르겠죠. 이거는 뭐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요인이 겹쳐가지고 한국에서는 한 4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면 끝날 철거 비용이 일본에서는 1,500에서 2,000만 원 이상 청구되는 게 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행을 한다라고 해도 철거까지 생각하면은 함부로 쉽게 뛰어들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은 지금 다시 회복하는 국면이긴 하지만은 일본 버블이 꺼지고 나서부터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성장 국면이라는 게 뭐냐면, 엄밀히 말했을 때 자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랑 임대료, 이거를 합해가지고 자기의 희망 수익률을 달성을 하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아도 문제가 없고 몇 달 정도 공실이 나더라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그냥 거의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임대료만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익률을.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몇 달 동안 임대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전에 그 가게를 빌렸던 사람이 보증금을 내 가지고 그걸 메꿔야 되는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어왔다가 폐업을 하고 다음 사람이 안 들어오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앞서 재미나이가 답변한 거를 보면은 한국은 프랜차이즈가 중심이고 일본은 자영업 중심이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못 했던 게 뭐냐면은, 일본에 가면은 대표적인 규동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시 뭐냐, 마찌야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고, 또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사이제리아 같은 프랜차이즈도 있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일본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본은 자영업 중심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재미나이가 이렇게 답변을 해준 건데, 일단 인구수 대비해가지고 한국은 5,100만 명인데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35만 개이고요. 일본은 1억 2,300만 명인데 한국보다 적은 25만 개이니까 일단 인구수 대비해서 프랜차이즈가 적기도 하고, 하나 더, 아까 말씀드린 그 마찌야 같은 규동 프랜차이즈나 뭐 사이제리아 같은 그 패밀리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가게지, 우리나라처럼 뭐 예를 들어서 BBQ다, BBQ 본사가 있고 이거를 개인 A, B, C가 맡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같은 구조에서는 이 개인이 망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 인테리어 하고 뭐 가맹비 받고 그것만 하면은 끝인 반면에, 일본은 장기적으로 직영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익이 오랫동안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잘 되면은 거기 건물주가 그 사람 쫓아내고 자기가 가게를 차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밀리지 않고 장사를 계속 하겠다고 하면은 건물주가 내쫓지 못하는, 그러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개인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높고, 개인 자영업자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아이템을 빠르게 전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라멘집을 하던 사장인데 갑자기 탕후루가 유행한다고 해서 그거를 막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가 그냥 인테리어랑 장비랑 다 뿌려주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국이 이상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탕후루나 두쫑쿠 같은 가게가 빠르게 생겼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한국은 그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본인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의 구조, 사회 제도가 그렇게 빠른 유행의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는 보지 못하고 그냥 겉에 있는 현상만 보고, 아, 한국은 이렇네, 외국은 저렇네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해력이 낮은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